파리 생제르맹이 킬리안 음바페의 결승골에 힘입어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84분을 소화했습니다. 이강인이 프랑스 무대 첫 메이저 트로피까지 한 걸음만을 남겨뒀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은 4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프랑스컵 준결승 스타드 랜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파리 생제르맹은 발랑시엔을 3대0으로 격파한 올림피크 리옹과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쉽지만은 않은 경기였는데요. PSG가 전반전 77% 볼점 유효를 가져간 가운데 56회, 2중 3회를 상대 골문 안으로 보냈습니다. 페널티킥을 놓치는 아군도 있었습니다. 전반 36분 음바페가 키커로 나서 시도한 슛이 프랑스 국가대표 골키퍼 망당다의 손에 걸리면서 무산됐습니다. 기다리던 득점은 전반 40분 터졌는데요. 음바페가 역습 기회에서 후방의 롱패스를 왼쪽에서 받았습니다.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해 날카로운 오른발 슛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수비발에 맞고 굴절돼 골키퍼가 예측하지 못한 위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추가 득점이 날아갔습니다. 후반 7분, 음바페가 좌측면에서 중앙으로 진입한 뒤 문전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만단다 골키퍼를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어 후반 13분에도 음바페의 페널티 박스 안상단을 향한 강슛이 만단다 골키퍼 펀칭에 막혔습니다. 대회 통산 14회로 최다 우승팀인 PSG는 15번째 정상에 도전합니다. 2020년도 시즌 이후 3년 만에 우승 도전입니다. 한편 이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후반 39분 교체될 때까지 84분을 소화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88%, 긴 패스 성공률 67%, 태클 성공률 50%, 지상 경합 승률 60%를 기록했습니다. 평점 7.4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파스코어 평점은 7.3점이었는데요. 4명의 선발 미드필더 중에선 7.7점의 파비앙 루이스 다음이었습니다. 미드필더 중 두 번째로 활약을 펼치며 중원 싸움에 활발하게 가담하며 제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승리하면서 이어진 기록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의 선발 무패 기록입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그가 선발로 나서는 상황이면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스타 군단 PSG에서 점점 자신만의 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 변화에 발맞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톱으로 나선 덴벨레, 음바페를 대신해서 이강인은 중원과 최전방의 공격진 연결을 이끌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수비인데요. 이날 이강인은 무려 11번의 경합을 시도해서 7번을 성공했습니다. 지상볼 경합을 10번 시도해서 6번 성공, 공중볼 경합을 1번 성공해서 바로 성공시키면서 수비 능력에서도 확실히 발전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난날 수비가 약점이라며 비판받던 선수가 수비가 강점이라며 칭찬받는다는 점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모습에 많은 전문가와 레전드들이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격 스탯만 보면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활약했을 때에 비해 떨어졌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재능에서는 확실히 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전문가들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로리 마요르카 시절 때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전술이 아닌 공수의 보탬이 되고 패스를 뿌리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롤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드리블은 덴벨레가 담당하고 있으니 이강인 선수는 비티냐와 함께 환상적인 스루패스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발전하길 응원합니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그가 어디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무엇보다 부상 조심하시고 행복 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경기 후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어려운 전반이었지만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했다. 어느 나라에서도 FA컵은 중요하다. 시즌 시작 전 목표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강인은 지난 1월 열린 2023 프랑스 트로페 대 샹피옹에서 툴루즈를 잡아내면서 PSG 첫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리그앙 우승자와 프랑스컵 우승자가 맞붙는 슈퍼컵으로 메이저 트로피로 꼽히진 않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소속이던 2018년도 시즌 코파 델 레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5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2개 수확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PSG는 18승 8무 1패, 승점 62점으로 프랑스 리그앙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2위와 승점 차는 12점으로 아직 리그가 7경기 남았으나 우승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컵에서도 리옹과의 결승전만을 남겨뒀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으로 다시금 트로피를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 첫 시즌 만에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운 파리 생제르맹이 쿠프 드 프랑스 결승 진출로 트래블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컵 4강전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스타드 렌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올랭피크 리옹과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대결합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트래블에 도전하는데요. 지난 1월 프랑스 슈퍼컵에서 툴루즈를 2대0으로 잡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고 거둔 첫 우승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되었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승점 62점으로 브레스트에 12점 앞선 1위에 올라 있어 사실상 우승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챔스에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8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챔피언스리그 정상까지 오르면 사관왕을 달성합니다. 음바페 선수에게 기가 막힌 로빙스루 패스도 눈길을 사로잡았었습니다. 페널티킥 실축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음바페 선수였기에 살려내질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혹평에도 엔리케 감독의 믿음은 굳건합니다. 마요르카 시절부터 이강인을 주목했던 엔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페인 라리가를 시청하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슈퍼스타다. 우리 팀의 매우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로 플레이했으며 중앙에서도 뛸 수 있고 때로는 펄스9도 가능하다. 최고 기술 능력을 갖고 있고 수비 능력도 뛰어나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슈퍼컵 우승, 프랑스컵 우승, 리그앙 우승, 챔스까지 우승을 하면 첫 해에 사관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관왕은 확정이고 프랑스컵 우승까지 해서 트래블 달성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챔스까지 우승하게 되어 멋지게 사관왕 하길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상 조심하시고 행복 축구하길 응원합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여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가 한글 유니폼을 입은 PSG가 올여름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PSG가 일요일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 한국에 헌사를 보내는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이강인의 나라 한국어와 한국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고 모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8일에는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결정한 배경에는 PSG를 향한 한국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입단과 함께 국내 팬들 사이 구단의 인기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PSG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내 24,000명 이상의 한국 팔로워 수를 보유, 트위터 내 최다 국내 팔로워들을 보유한 축구 클럽 중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내 팬들의 움직임은 파리에서도 목격되는데요. PSG의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참석하는 한국 팬들의 비율은 20%나 올랐으며 스타디움 투어 참여율 또한 300% 상승했습니다. PSG의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 세바스티앙 와셀은 한국에서의 PSG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나 PSG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으며 국내 팬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PSG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장 중 하나로 서울의 플래그십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내에서 PSG가 더 큰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